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요즘 한창 이슈되었던 그 생선 중에 바로 참치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제 올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참치가 잡혔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이 매년 참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좀 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잡히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잡혀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울진, 영덕, 포항 이쪽에 앞바다에서 정치망에 이제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걸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작년에도 있었으면 작년에도 한 뭐 하루에 뭐 1,300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잡힌 참치가 다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양이 그냥 바다에 버려진다. 네, 이유는 팔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국내 생참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다랑어는 2015년부터 국제적으로 보호어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CPFC라고 하는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라는 국제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자원량을 조사하고 또 회원국 간 그 협상을 통해서 국가별 어획 한도, 즉 쿼터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쿼터가 2024년도에는 870톤에서 2025년, 26년에는 1219톤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획량 증가 속도가 이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참치 어획량이 2020년에는 고작 3톤 수준이었는데 24년에는 165톤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50배가 넘게 뛴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는 어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참치 어획은 대부분 정치망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설치해둔 그물에 어군들이 스스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민 입장에서는 이 참치만 골라서 잡거나 아니면 참치만 골라서 또 풀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쿼터가 다 소진이 돼버리면은 이제 잡아서 올린 참치를 다시 바다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쿼터가 초과됐는데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뭐 자가 소비를 한다던가 이런 거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는 2년 이하 징역 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셉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쿼터를 초과해서 이제 버려진 참치가 뭐 해수욕장으로서 떠밀려 와서 악취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그런 뉴스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행 쿼터는 늘어나는 참치 어획량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당연히 쿼터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별 배분에도 문제점들이 있어요. 특히 동해 쪽에서는 이제 어획량이 늘어나는데 쿼터가 너무 적은 편이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정치망 어업으로 어획을 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처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에 나온 그 참치들이 이제 품질이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지금까지 계속 품질의 문제는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쿼터 안에서 이제 위판된 참치들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품질이요 완전 제각각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이제 방열과 또 내장을 제거해서 올라온 그런 참치들도 있는데 같은 날인데도 마치 그 고등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처리 안 하고 경매장에 올라온 참치들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이제 노량진 새벽 경매장 모습인데 한 3, 4년 전 참치 대란 때입니다. 자, 이때는 방열된 참치는 뭐 거의 볼 수가 없었고요. 부산에서 이제 엄청나게 잡아온 그 참치를 얼음에만 넣어서 이제 노량진으로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 영상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작은 거 한 마리를 이제 3만 원밖에 안 했어요. 요거 3만 원에 구입해서 이제 손질하는 건데 방열이 안 된 참치 손질하면 이렇게 부엌이 피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살, 그러니까 직후에 이제 방열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치 혈액이 좀 따뜻해 갖고 혈액이 이제 육질에 배어들면 냄새도 나고 또 살이 좀 익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한 적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면 약간 분홍빛 나죠. 보통 이러면 살이 좀 익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이때 먹었을 때 사실 맛있게 먹기는 했어요. 근데 좀 더 좋은 품질로 먹을 수 있었지만 그때 이 정도가 좀 한계인 게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kg 넘어가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5년도 26년도보다는 괜찮았던 거는 이때가 2월하고 3월이었어요. 이때 참치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치 지방 상태가 이렇게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제 즉살하고 방열하는 작업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손질할 때 피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이게 진짜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뱃살만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이제 구입해서 먹기는 했는데 이 뱃살 쪽에 대충 뭐 혈점만 많이 없으면 그냥 맛있게 이제 먹었습니다.
네, 그건 2023년 제가 이제 참치를 구입했었던 그 영상인데, 이때도 한 2월, 3월이라 좀 이렇게 추울 때였어요. 그래서 참치의 지방이 좀 괜찮았던 그런 참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참치는 아니고 한 23kg 정도 나가는 참치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날도 춥고 빙장을 어느 정도 해서 선도는 좀 괜찮은 것들이 있었지만 방열과 같은 전처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가격이 제가 키로 8,000원 주고 구입을 했던 건데, 사실 이것도 비싼 편에 속할 정도로 참치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 작년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아가미 내장 제거하다가 완전 피바다가 돼서 개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제거를 했는데, 이때도 방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피가 엄청나게 바닥에 깔렸습니다. 이 방열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에 보면 혈점들 이런 것들이 생겨 있고요, 또 체온 관리가 안 된 게 보이죠. 살이 좀 익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 먹는 거냐, 이제 그렇진 않아요. 이때 저 맛있게 먹었거든요. 같이 먹었던 사람들도 이제 즐겁고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격도 저렴했고 지방도 괜찮은 편이라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처리만 조금 잘했어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참치를 먹을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더울 때 자꾸 참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이 어느 정도 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맛의 편차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맛은 좀 떨어져도 뭐 생참치 그 매력에 있어서 또 맛있게 먹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쿼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처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국내 지금 상황은요 엄청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그 EBS에서 그 외줄 낚시하는 일본 어부가 잡은 참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참치 다루는 방식 보면요, 찔러서 이제 즉사라고 이제 방열을 하고요, 또 신경 작업을 이렇게 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얼음에 빠르게 냉각시키는 이 세 과정을 아주 빠른 속도로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분여 만에 이제 한 마리 이렇게 작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의 상태의 참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참다랑어는 이제 운동량이 극단적으로 많은 어종입니다. 그래서 잡히면 격렬하게 움직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가 따뜻해서 이제 죽게 되면 체온이 이제 50도 이상 막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체력을 다 써버린 거예요. 뭐 낚시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체온이 또 급상승하면서 육질에 손상을 입게 되고 피가 살에 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안 해주면은 이거는 참치가 하급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신속 정확하게 직살하고 방열을 빠르게 한 다음에 얼음에 넣어서 체온을 식혀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국내에서 하는 작업 방식은 이 중에서 방열을 해서 오는 아주 소수의 참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고등어 잡아 오듯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온 사진을 보게 되면은 참치가 그냥 상온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망에서 이제 많이 잡히다 보니까 전처리를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쿼터 뭐 하면서 쿼터가 문제이긴 하지만 전처리 기술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이제 급냉시설, 뭐 가공 인프라를 갖춘 그 참치 기지, 요거를 이제 구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현장 어민들의 뭐 직살이나 방열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구 단계에서 뭐 전처리가 또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참치 유통에서 강점을 갖는 그런 이유가 이런 표준화된 전처리 체계가 있어서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민단체하고 지자체는 뭐 정치망에 대한 추가 쿼터를 배정하고 혼행물 물량에 대한 제한적인 뭐 위판 허용을 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뭐 이제 그 기구에서 쿼터 확대 협상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겠다, 뭐 이제 그런 또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체계가 잘 잡히면 좋은 생참치를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 올해 제가 따로 공구한 참치예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이제 선상 방열을 바로 한 그런 그래서 작업한 참치인데, 이 선상 처리가 뭐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처리만 좀 잘해도 품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량진 경매장에서 제가 구입했던 것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선상에서 했던 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이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동해에서 참치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쿼터 때문에 벌어지는 참치들이 있고 또 전처리 인프라가 없으니까 품질이 들쭉날쭉한 그런 참치들이 또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산 생참치가 지금 나온 건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 좋은 참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든 아니면 관련 단체든 적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람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네, 오늘 전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